안녕하십니까. 경상국립대학교 김재현 교수입니다. 저는 작물의 육종에 활용되는 작물 유전체 교정 기술에 대해 오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로 저의 소개와 함께 기술 개요, 내용, 특장점 등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물 유전자 교정 연구 분야에서 최첨단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특기 사항으로는 국내 100여 명의 산학연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신육종 혁신기술 연구회를 2019년 창립하여 그때부터 초대 회장, 2대 회장을 영입하며 국내 작물 유전체 교정 연구 분야를 리드하고 있고, 또한 다양한 정책 심포지움 발표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식량, 더 좋은 양질의 식품 자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술 혁신이 이 농업에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핵심 분야가 바로 육종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육종에서 발전은 과거 교배 육종의 관행 육종으로부터 유전자 돌연변이 육종, 그리고 GMO 육종으로 수확량 등이 매우 증가하였고, 이제는 새로운 정밀 육종의 시대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유전체 교장 기반의 신육종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부의 다른 생명체에 유전자를 삽입하여 만들어진 생명공학 GMO 작물은 아직도 뜨거운 논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정서적인 어떤 거부감이 아직도 크고 상대적으로 높은 국제적인 규제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글로벌 시장의 약 50% 이상이 GMO 종자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GMO 종자 시장은 이제 다소 정체되어 있어서 절반의 성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극복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혁신 기술인 유전자 가위 또는 유전자 교정 기술로 대변되는 신육종 기술입니다. 신육종 기술이란 유전자 재조합 같은 최신의 생명공학 기술을 사용하되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산물들이 GMO처럼 외부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작물을 만드는 기술을 통칭을 합니다. 그러므로 신육종 기술은 기존의 관행육종 작물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뿐더러 더군다나 사람에게 오히려 더 안전하고 정밀하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유전자 가위 또는 유전자 교정 등으로 불리는 이런 기술인데요. 이 기술이 작년 2020년에 바로 노벨상을 배출한 유전자 가위 분야입니다. 또 이 기술은 MIT 테크놀로지 리뷰 등에서도 미래를 바꾸는 가장 혁신적인 기술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기초적인 원리는 어떤 특별한 특정 표적 유전자의 DNA를 자르게 되면 생명체는 모두 살아남기 위해서 그 DNA를 수선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의 에러가 생기는데, 이 에러가 바로 유전자의 기능을 불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유전자 가위가 지놈 교정에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1세대의 징크핑거 뉴클레이즈, 2세대의 탈렌이라고 불리는 약간은 조금 조잡하고 어려웠던 그런 유전자 가위 시대를 지나 이제 3세대 크리스퍼 캐스 시대는 아주 손쉽고 그러면서 굉장히 효율적이면서도 정교한 그런 기술이 주력 기술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어떤 변형된 다양한 진화된 버전들의 변이 유도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제 시장이나 전 글로벌 상황을 본다면은요, 이 기술과 관련해서 이제 너무도 혁신적인 기술이고, 그리고 기존 GMO에 비해서 더 안전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글로벌 규제 측면에서도 훨씬 더 열려져 있고, 이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메리카의 미국, 카나다, 남미의 다양한 농업 대국들을 포함해서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개방적으로 먼저 나가고 있고요. 심지어 식량 수입국인 일본에서도 이러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미국 다음으로, 미국은 2019년도에 최초로 이 유전자 교정 작물을 상업화했지만 일본은 올해 바로 지금 가바 고생산 토마토를 시판하는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2021년도 후반기 LMO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현재 국회 상위 심의 전 법제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시장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글로벌 유전자 가해 시장은 한 2028년까지 한 15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농업 분야에서도 매년 약 30% 이상의 그런 성장률, 고성장을 하는 기술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 유전자 가해 기술은 단순하게 유전자의 기능을 제거하는 그러한 것이었지만 지금 유전자의 기술은 더 발전을 해서 어떤 특정 염기를 선택적으로 바꾸는 그런 그래서 어떤 기능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도 기술들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는 베이스 에디터라든가 그리고 밑에 보이는 특정 어떤 염기 또는 여러 개의 염기나 DNA 조각을 완전히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 카피 앤드 페이스트 기술, 여기서는 상동성 재조합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DNA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기술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동성 어떤 재조합을 이용하는 그런 유전자 교정 기술은 원하는 유전자의 절편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이고요. 이것들은 바로 기존의 육종가들이 꿈꾸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원하는 유전자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형질을 갖는 자유로운 작물 형질이 더 가능해졌다라는 얘기고요. 단지 문제점은 이것들이 너무 낮은 효율에 머물러 있어서 이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저희 기술은 이 분야에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노벨상을 탈 정도로 혁신적인 유전자 가해 기술이지만 실제 농업의 현장, 작물의 현장에 이용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바로 형질 전환과 재분화입니다. 왜냐하면 작물은 작물마다 그리고 한 작물 내에서도 다양한 품종마다 그 형질 전환 및 재분화 정도가 달라 표준화가 어렵습니다. 또한 낮은 유전자 교정 효율도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6종 기술은 저희가 외부 유전자를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간 내부 유전자들을 다 제거하는 기술들이 필요한데 종자로 번식하는 경우에는 그것들이 간단하게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유전자의 분리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영양번식 작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때 혁신적인 유전자 기술이 유전자 교정 작물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의 첫 번째 기술은 카피 앤드 페이스트 기술인 상동성 재조합을 이용하고 그걸 효율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하나의 저희가 쓰는 벡터인 tDNA에 다중 레플리콘, 그러니까 하나의 몰리큘에서 여러 개의 그 레플리콘이라는 벡터들을 만들어서 실제 호몰로지 디렉티드 리페어라고 하는 상동성 재조합을 일으킬 때 사용되는 DNA 주형을 많이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어떤 이펙터, 어떤 유전자 가위를 넣었을 때 들어가는 부담들을 여러 벡터로 분담함으로써 효율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이것들은 이미 국내 특허가 등록이 되었고요. 미국과 중국 특허가 현재 출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캐스9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유전자 가위였던 것에 비해서 저희는 캐스12A라고 하는 CPF1이라고 일명 불리는 그런 유전자 가위로 대체를 하여서 HDR의 효율, 즉 유전자 교정 효율을 또 현격히 올리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초기 시작 대비 약 3배 정도의 어떤 효율을 높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이 HDR,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이라는 그런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생체 내에서는 다양한 어떤 여러 경로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는데 그 방해를 받는 경로들을 차단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경로로 더 유전자 교정이 일어날 수 있게 어떤 다양한 약물 처리를 사용을 하여 효율을 올렸고요. 이런 어떤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 저희는 굉장히 효율 높은 결과들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육종 기술에서 핵심은 저희가 넣어준 분자 도구들이 다 모두가 사라지게 하는 그런 기술이 필수적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양 번식을 하는 경우에는 들어갔던 그 유전자들을, 외부 유전자들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저희는 사용한 벡터가 실제로 유전자 교정이라는 일을 수행하고 스스로 없어지는 그런 자기사멸 레플리콘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젤의 상태에서 중간에 있는 것처럼 밴드가 모두 사라지는 것들인데 이런 것은 저희 벡터의 레플리콘 데스 캐세트라고 하는 조각을 넣어줌으로써 이런 것들이 일을 한 후에 사라지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 기술은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일으킬 때 기획된 돌연변이 뿐만 아니라 자연이 원하는 자연스러운 무작위 돌연변이를 많이 일으킨 다음에 가장 효율이 좋은 라인을 작물을 선별하는 방식이 이제 고전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고전적으로 사용되는 방사선이나 화학물질 돌연변이원들은 유전체 전체에 걸쳐서 이런 돌연변이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기 때문에 실제 작물 개선에 굉장히 어려움, 시간이 많이 들고 돈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특정한 표적 유전자만 이런 활성산소라는 그런 매개체를 발현시킴으로써 돌연변이를 일으키는데 이 돌연변이도 기존의 어떤 케미컬이 일으키는 돌연변이에 비해서 더욱더 폭넓게 다양한 돌연변이를 만들어서 훨씬 더 다양한 작물의 형질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한민국 특허를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아까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 상동성 재조합 기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DNA 프래그먼트를 바꾸는 그런 기술인 반면에 이제 미세상동 기반 유전자 교정법은 굉장히 작은 약 100개의 염기 정도의 그런 DNA 프래그먼트를 바꾸는 그런 기술도 저희가 개발해서 이 기술은 바로 컷 앤드 리플레이스, 자르고 대체하는 방식의 어떤 유전자 교정 방식을 개발하여 대한민국 특허를 출원하고 PCT를 역시 출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최첨단의 원청 기술을 사용하여 저희는 HKT12라고 하는 그런 특정 유전자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이를 시켜서 염기 변이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아미노산, 단지 아미노산 하나의 변이를 유도함으로써 토마토가 고염 스트레스에서 저항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특허를 출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과 그리고 만들어진 어떤 토마토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하였고요. 또한 이 기술을 가지고
토마토 재배에서 가장 말썽이 되는 병원체인 토마토 황화잎 말림 바이러스의 저항성을 갖는 그런 토마토를 역시 제조하여 그 제조 방법, 그리고 그렇게 제조된 어떤 식물체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식물체가 이러한 바이러스병의 저항성을 갖는 것들을 오른쪽 아래 하단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건강한 토마토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 이런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저희들이 원천 기술을 갖는 유전자 타겟을 유전자 교정을 하기 위해서 또 연구를 수행한 결과 알파1 콥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발굴을 하였는데요. 이 유전자의 기능을 제거를 하게 되면 가뭄, 고염, 고온, 저온 등 다중의 스트레스에 저항성 있는 작물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술 특장점들을 이렇게 요약한다면 무엇보다도 이러한 신육종 기술로 만들어진 작물들은 기존의 LMO법 규제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영양번식 작물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장점, 그리고 마음대로 유전자 시퀀스를 바꿀 수 있는 그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 사멸 레플리콘과 고효율 다중 레플리콘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고, 카피 앤드 페이스트와 컷 앤드 리플레이스 교정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의 농업 육종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원하는 유전자에서만 무작위 돌연 변이를 일으키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는 연구개발을 수행해서 또 많은 작물들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확장성 있게 다양한 영양 번식을 하는 또는 종자 번식을 하는 다양한 곡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약용작물, 이런 에너지 작물 등에 폭넓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반적인 원천 기술들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현재 대개는 국내 특허가 등록이 되고 또 일부는 외국 특허들이 미, 중, 캐나다 이런 원천 특허들이 출원이 되어 있고요. 또 다양한 특허들은 국내 특허가 출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인류에게 건강가치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차세대 유전체 규정 정밀육종 기술들이 앞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